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찮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예고하는 조짐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들 속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상 유례 없는 통화 발행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율 기준으로 1월 1.4%에 불과했지만,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소비자들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방점을 찍었지만,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 시간대 소비자심리 조사에서 미 소비자들은 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안에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화하면 2014 번지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 될 것입니다. FT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추이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배럴당 $20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 브렌트유 기준은 최근 $60를 돌파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유가가 2014년 마지막으로 기록한 배럴당 $100대에 닿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는 재정 통화 정책 대응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몇 달 정도 물가가 뛸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통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3%를 일시적으로 넘어섰던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일 이하 현지 시간 또다시 1.3% 선을 뚫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 하루 전 옐런 장관이 CNBC 방송과 인터뷰하며 인플레를 용인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10년간 매우 낮았다. 인플레가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큰 위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최근 1.3% 내외에서 오갔으며 30년물 금리도 2.1%대로 올라섰습니다. 미 10년물 금리가 1.3%까지 오르면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현재 미국 S&P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인데 무위험 자산인 국채 금리가 이 수익률에 가까워지면 주식시장의 투자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의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1.6%로 전년 0.8% 대비 약 2배 오를 거라 전망했고, 시티그룹도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2%에서 올해 2.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미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물 물가연동 채권 금리를 배산출 이달 초 2014년 후 최고인 2.2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완전 고용 회복을 위해 통화 정책으로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일 크게 행동해야 한다라며
대규모 재정 지출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플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연준 등이 해결할 도구가 있는 위험이라며 더 큰 위험은 전염병이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팬데믹 대응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입장의 재확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당분간 통화부양책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충격에서 고용시장 등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유지 필요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우려 차단과 조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지난 10일 급격하거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실업률이 하락하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완만한 인플레이션 달성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작년 2월 수준의 실업률 3.5%을 완전 고용으로 판단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2.0%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치에 가까울 때까지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큰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집권 민주당은 다음 주 하원에서 경기 부양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미 경제가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매머드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경기 회복 탄력에 따라 연준의 기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상승합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책으로 한 명당 600달러의 현금을 나눠준 게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바이든표 부양책까지 통과할 경우 소비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은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하방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경기 회복세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런던 컨설팅 업체 크로스보더 캐피털에 따르면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푼 돈은 모두 6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5조 8천억 달러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 머서의 자산 배분 책임자 로퍼트 와스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 충격을 딛고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 과열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용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와스는 세계 경제는 대규모 재정 통화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5% 수준까지 치솟지는 않겠지만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인플레이션 민감도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여러 경우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이 해외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금리의 상승 자체는 주가에 어떤 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금리는 경기 회복 시에 오르는 게 보통이어서 주가에 우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어서 유동성 측면에서 주가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와 가계의 부채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확대로 이어집니다.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금리가 시장 분위기를 휘저어 놓은 탓인지 또다시 조정론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시티는 채권 금리가 성장주를 제한하고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면서 투자자들이 멈칫거리고 있고 10% 시장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가는 금리가 주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증시에 본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수 의견은 10년물 기준으로 연 1.5% 선을 넘으면 부정적이란 겁니다. JP모간은 향후 금리가 1~2%포인트 추가 상승해서 연 2% 수준이 되어야 주식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S&P 500 상장 기업 중 70%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금리가 1.75%로 오른다면 이 비중이 40%로 줄어들 거라 분석했습니다. 주식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3% 부근으로 봤는데 3%의 10년물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권 대비 주식의 투자 매력 우위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 지속되겠지만 증시의 악재가 될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채금리의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국 중앙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 분석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증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전문가의 예측과 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이 다소 조정 장세가 있겠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상승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채금리의 상승과 국제금융자금의 흐름을 주시하면 큰 흐름의 조정 장세의 시점을 예측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해외 선물은 큰 흐름 속에서 상승장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내용이 해외 선물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